합시다. 저기 좀 남았었니? 아,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었구나. 이따가 내가 도와줄게. 때려칠까?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라 되어 있냐면은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9. 제가 월수반이라 좀 다르게 나갈 거야 했는데 똑같이 나갈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요? 월수반 속도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진짜 프리릭 하면 끝나는데 큰일 났다.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12x 세제곱 24x 제곱 12x 24. 자, 귀찮은 12들을 다 꺼내시면 됩니다. 됐죠? 꺼내고 나서 저는 조립제법을 때릴 건데요. 됐죠? 자, 12를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12, x-1, x제곱 마이너스 x-2가 남습니다. 됐죠? 그럼 이 인수분해 또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x 플러스 1, x-2. 자, 4차 함수는 짝수차수예요. 그쵸? 네. 2차 함수 떠올리면 돼요.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일 때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뭐야? 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난다라는 뜻이야. 체리 알겠지? 다 우리 체리. 자, 그럼 몇 번 꺾이냐? 위에서 시작해서 나는 몇 번 번. 꺾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세 번 꺾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 꺾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럼 뭐 따져봐야 돼? 함수값 따져봐야 돼. 사실은. 그럼 순서적으로 적을 때는 제발 마이너스 1이 제일 작단다. 그러네. 됐죠? 작은 순서대로 쟤도 이상한 걸로 합시다. 됐죠? 나중에 뭐뭐 확인하는데 함수값 비교해가지고 극값들을 비교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4차 함수 첫 번째 형태야. 4차 함수 첫 번째 형태 W자 모양.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좋아요, 두 번째. 싫어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미분을 하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 딱 봐도 마이너스 1이 0이네요. 네. 제발 0도 빼먹지 마라. 조립제법 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어디서 낯익어요? 낯익어요. 그쵸? 똑같아요. 얘 이거예요. 참고로. 그쵸? 형태가 어떻게 적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곱 중근은 우리는 극값으로 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가 여기인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최고차항이 지금 무슨 수야? 양수야. 맞아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얘가 3차 함수처럼 그려져요. 먼저. 그리고 2에서만 실제적으로는 극값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싫어요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제 구독과 알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형태예요. 사실. 그럼 4차 함수 이거랑 뒤집은 형태로서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형태가 누가 있냐면 x 4제곱. x 4제곱 같은 완전 4제곱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됐죠? 이렇게 4개의 형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뒤집으면 좋아요 같은데요. 그쵸? 좋아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4차 함수의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면서 아까 4차 함수 잠깐 얘기하면은 어떤 얘기 또 해주고 싶냐면 사실 얘는 극값이 3개다. 극값이 3개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극값이 몇 개냐면 하나인 1개짜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문제로 낼 수 있겠어? 4차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양수일 때는 극소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극소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4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데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찍어낼 수 있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4차 함수의 특징은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는 요 점에 대해서 3대 1이라는 규칙이 사실 있습니다. 3대 1이라는 규칙. 3차 함수는 2대 1, 4차 함수는 3대 1. 단 이 조건에서만.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유형 뭐냐면 여기에다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짠! 해가지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가 있도록 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게 수능 특강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수능 특강 다 풀었는데. 선생님이 다 풀지. 우리 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후로는 어떤 이제 문제가 나오냐? 미정계수이거나 그래프 해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5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호. 제가 오늘 빠른 것 같아도 빠르지 않아요. 나 여기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다 썼는데요? 자, 내가 하나. 수업할 때 했나 보다. 자, y는 f 프라임 x. 자, 제가 항상 이런 그래프 나오면 항상 뭐라고 지랄했냐면 주인이 누군가 그래프의 주인을 꼭 확인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구간도 구간이지만 됐죠? 프라임 그래프인지. 프라임 그래프인지 f인지 아. f2 프라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용어가 이제 보이면은 프라임의 특징은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는 친구는 증가 부분이에요. 아래는 감소해요.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대표적으로 이 점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극소. 근데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해요. 이 부분에서.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 감소하는 상태에서 감소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봐. 감소하다가 감소하는 상태. 이런 느낌이야. 그럼 얘는 극값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돼? 증가하는 요 점은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한대요.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한대요. 얘는 아무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fx처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수정이 좀 외우고요. 됐죠? 네. 그래서 어려운 유형은 아니다. 결국 그래도 분석이다. 해석이다. 그러면 6번 예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큰일 났다. 탄력이 자, 큰일 났네요. 자, 첫 번째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극대가 12다 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고 항상? 미분부터 하세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얘가 0 되는 거 뭐뭐 있다고? x는 뿔마 1인 거 정도는 알고 있다고 우리는. 맞죠? 네. 그럼 그래프 그려 그냥. 그리고 생각해. 아래에서 시작해서 두 번 꺾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인데 극대값이 12다 라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쳐넣었을 때 12가 나왔다는 뜻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값은 원래 함수값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에 다시 쳐넣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쳐넣어가지고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12가 A가 10이고 A는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 마무리도 뭐 해달라고 했냐면 극소값은 얼마입니까?도 물어봤어. 그럼 1을 다시 쳐넣으면 돼. 8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끝이란 말이야. 사실. 그럼 두 번째는 자, 가차 함수예요. 이번엔 x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x 플러스 16 극소가 4라고 돼 있을 때 a는 얼마냐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애들 틀리는 유형 중 하나는 이 세제곱이 x건 줄 알고 미분하다가 같이 잘못 미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4a 세제곱으로 해야 돼요. 자,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공식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 수정아 어제 했니? 했는데.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허근이 나옵니다. 허근. 500원 하나밖에. 네, 그리고 얘밖에 없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프 형태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허근은 표시할 수 없단 말이야. 원래는. 그럼 얘만 표시하면 돼. 그 얘 표시가 누구냐면 얘야. 네 번째 유형처럼 그냥 짠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짠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점이 누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수정아. 근데 그 점이 뭐래요? 극소가 4. 뭐 하면 돼? 다시 지금. 대입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쉽잖아. 네. 참 쉽죠. 한번 풀어보시죠. 몇 글이죠? 쉬었다 가시죠. 사실 그 뭐죠? 미정계수 이어서 나가는 거고 9번, 10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미정계수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부터 하면 돼? 우리는 시작을 또 한번 미분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3x제곱 6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그거의 근이 얘 둘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거든요. 네. 이거 전개하면 얘다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네. 됐죠? 자, 두 번째 거 극값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됐죠? 여기서 A, B를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알고 마이너스 1이 극대 3이 극소라는 것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구해달라는 건 뭐야? F-1에서 F3을 해달라고도 했는데 네. 제가 극값의 차이에 대한 공식을 한번 언급은 해드린 적이 있어요. 2분의 최고차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때 베타 알파는 누구냐면은 여기의 근이에요. 여기의 근. A는 누구냐면 최고차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랑 조금 비슷한 놈이 하나 있는데 적분 가면은 2차 함수 넓이 적분을 하는 게 있어요. 넓이를 구하는 거. 그 친구는 6분의라서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정확하게 외우고 못 외울 것 같으면은 그냥 계산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던데 극대값이 7일 때 이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 F-1이 7일 때 C 구해달라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냥 이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다. 됐나요? 네. 그리고 0,1도 지난다. 그럼 우리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f'-3은 0이다. 극대점이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0. 왜? 얘도 3 넣으면 0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극값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f-3은 1이다. 왜? 함수값, 극대값, y값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f0는 1이다. f0 때문에. 맞아요? 왜? 여기 위에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개의 표현이 뭐였냐면 접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접선. 접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 이 9라는 친구가 누가 되는 거야? f'0가 되는 거예요. f'0. 왜?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다고? 접선의 기울기. 그 0에 대한 기울기가 9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f가 몇 차라고 나와 있어? 그냥 3차라고만 나와 있고 최고차항에 대한 언급 하나도 없어. 그래서 fx를 어떻게 잡았어야 돼? 시작부터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의미하는 거 보니까 1이야. 의미하는 거 보니까 너 9야. 뭐 하면 돼? 이제 천천히 하나씩 대입하면은 되겠다 라는 거야. 수정 혹시 뭐가 이해 안 됐니? 그냥 보고 있어. 그래 보여서요. 자, 그래서 사실 7번, 8번은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이제 의미를 알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 했다는 미정계수였다면 9번부터 문제를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보자마자 저는 뭐 한다고요? 항상 미분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요. 아까 제가 정리했던 친구죠? 맞아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항상 증가나 감소를 할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일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했다? 판별식 D가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인데 얘가 0 이하다 의식을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유형입니다. 이건 미정계수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두 번째 거 뭐 물어봤어? 자,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전설의 함축판이 나오게 됩니다. 우와. 함축판? 자, 무슨 말이냐? 함축판. 이 친구에 대해서 근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의 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2개의 극값을 갖는다. 맞아요? 2개의 극값을 갖는다는 건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첫 번째로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개의 어떤 식은이라 되어 있냐면 맨 앞에 x가 0보다 크다. 그럼 y축이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두 근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것도 있어?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 제거시켜야 돼. 왜? 축은 오른쪽에 있고 근도 2개 찍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 따져달라 했어요? 함수값. 근데 이건 프라임에 대한 그래프니까 프라임 제로가 0보다 커야 됩니다라고 해서 함축판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번 풀어본다면 얘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먼저 찾아낼 수 있어요. 판별식 부분. 두 번째 추계 방정식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얘기하고 있어요. 플러스 2, 3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세 번째 누구 따진다고? f 프라임 제로. 그게 얼마냐면 0, 0, 3a가 그냥 0보다 크다. a는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A는 4보다 크다.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범위가 두 개일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더라 라고 하는 함축판 문제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얘는 진짜 간혹 가다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누구처럼? 산술기야. 어제도 잠깐 산술기가 나왔죠. 맞죠? 자이 근데 풀면서 진짜 까먹을 만하면 모르겠어. 잊을만 하면 나온다고 했잖아. 계속 산술기하는. 이제 산술기에 대충 어디다 써야 될지 알 것 같은. 넌 하도 많이 모르겠는데? 보니까. 난 모르겠던데. 안 풀리면 사실. 아니 그 써봐. 안 풀리면 살수. 자, 그 다음에 fx, 자 10번 예제 보시면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10번 예제가. 근데 9번 예제는 뭐였냐면 3차였고 10번은 4차야. 그럼 4차의 형태가 어떤 거 있어?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있어요. 네. 극대값을 안 가지려면 얘 제외해달라는 거야. 그럼 극값이 몇 개 되도록? 한 개 되도록. 맞아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한다고 또? 우리는 무지성 미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일단 좀 최대한 하세요. 제발 그냥 주지 마시고. A.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이상한가? 아니죠? 제 이해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미분밖에 안 했어요. 유연하고 묶었어.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자, 얘는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요? 극값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극값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극값이 안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같은 지점이 어디야? 여기. 맞아요. 중근대만큼 안 된다 했잖아. 네. 그런데 이걸 넣어서 이제 확인해보면 9-4a가 0이라서 a가 4분의 9보다 크대요. 근데 이것만 답이 아니야. 이것만 답이 아니라 왜 답이 아니냐면 x는 0이라는 근이 분명히 극값이 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어요. 0이 중근돼 버리면 아 즉 여기에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0이 튀어나오는. 0이 x로 묶여 나온다면 그 묶여 나온다는 무슨 말? a가 0이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는 네. a가 0이 되는 조건이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야. 그럼 x가 묶여 나와서 x 마이너스 3돼. 근데 x가 있고 x가 있어. 그럼 얘가 중근이 돼 버리는 거야. 네. 둘의 역할이. 그래서 3이라는 하나가 같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옛날에 수상에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이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가,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두 개의 허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3중근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문제가 이 스타일인 거야. 근데 안 배웠다 한다고 애들은. 진짜 배운 기억이 없는데. 다 배웠던 거는 말이야. 얌생이 같은 것들. 자.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는 끝났어요. 사실 그래프는 끝났어요. 그럼 쌤 왜요? 좀 무서운데요, 그쵸? 6단원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최대, 최소가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8번 예제까지 지울 겁니다. 어제 6번, 7번은 그거 미정계수라서 됐죠? 아, 그리고 희소식 저는 6번에 2번까지밖에 안 할 겁니다. 네, 속도 굉장히 월수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최대 최소의 아이템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수상에서 배워요. 수상에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주면은 뭐 했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 꼭지점 찾아라, 범위 그려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산수의 기하입니다. 야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산수의 기하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다.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주 쓰이진 않을 거예요. 왜? 이 그래프는 우린 사인과 코사인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수에서는. 그쵸? 어디서만 존재하겠어? 삼각함수에서만. 그쵸? 누구?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됐나요? 왜?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값은 얼마야? 1. 최소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게 또 뭘로 바뀌었어? 항상 2차 함수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 있냐면은 수2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미분이에요. 미분과 그래프.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왜 쌤 저 한 놈만 왜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쵸? 어차피 저 3번은 1번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 그쵸? 근데 사실 저 1번이란 2차 함수는 4번으로도 풀려요. 오. 2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는. 네. 맞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극소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못 그려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친구는. 그래서 연동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려질 것인가? 예제 1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 보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나요? 자, 그럼 먼저 미분부터 합시다.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6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시죠? 네. 극값 두 개인 것도 아시죠? 네. 그럼 어디서 시작한다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출발할 거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 2인 것도 확인을 하고, 아까 제가 3차 함수 미리 언급했잖아요. 몇 대 몇 규칙이 있기 때문에 2대 1. 2대 1. 한 칸 차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칸 차이 나야 돼서 2분의 5가 되더라. 여기는 2분의 1이 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부터 뭐까지래? 0부터 3까지. 뚝배기. 그럼 많이 되나? 여러분,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최대값은 3 넣었을 때 제발 0을 쳐 넣어. 아, 여기다 넣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봐. 어차피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게 끝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상. 그럼 두 번째 거.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지랄 맞긴 하지만. 자, 저는 일단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왜? 이 친구는 9가 없다고 생각해봐. 9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중근과 한근이 있는 거야. 맞아요? x축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3에서 0에서 만날 거야. 그럼 어떻게 만나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었고요. 0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나 저거를. 됐나요? 그거를 몇 칸 아래로 내렸다는 거야? 9칸. 즉 얘가 y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몇 대 몇 규칙 때문에 2대1 규칙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해봐. 1대 3이 되는 거야 결국엔.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 네. 그쵸? 네. 그럼 여기 중간에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똑같은 규칙으로 n방 치는 거야 똑같이.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4.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서부터 어딘가 모르는 1까지. 됐죠? 근데 봐. 마이너스 9보다 얘들 전부 다 아래야. 지금 현재. 그럼 1일 때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먼저 찾아보자 이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16 빼기 9라서 양수가 되죠. 누가 누구라고 지른가? 자, 누구인가? 자, 이렇게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뒤집어서 그릴 거라는 거야. 결국에.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질문하면은 0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왜요? 이건 뒤집으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멀미나. 뒤집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네. 그러면은 뭐가 돼? 0이네. 맨 밑에 0을 찍고 있네. 그래서 0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최대값은 사실 얘가 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해봐야 돼. 그러면 너 같으면은 마이너스 4 넣을래? 마이너스 1 넣을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4 빼기 아닌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13.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지면 플러스 13. 그럼 13이 최대값이 되는 거라는 거야. 이거 결국 뭐밖에 없어. 그래프밖에 안 그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한 거야. 그럼 두 번째, 예제 2번.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도 있었죠. 자, 네. 질문. 얘는 최소가 있어요, 최대가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사실 얘는 최소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에 대한 지금 범위가 없어요. 맞아요?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의심해야 돼. 최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범위가 없으니까. 근데 4차 함수가 아까 최고차항 양수일 때 무조건 누구는 갖는다고? 극소는 갖는단 말이야. 누구처럼? 2차 함수처럼. 2차 함수처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또 4x 세제곱. 나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x 1 넣으면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너무 빨랐나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미스 날 뻔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니까요. 그럼 무슨 값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소값. 최소값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언제 배웠어요? 그 최대 최소? 바로 우리가 연속이라는 단원을 할 때 사이값 정리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닫힌 구간이 아닌 이상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확답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확답.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껴 있습니다. 됐죠? 써먹었던 거 다 쓰는 거야. 얘는 범위 네, 지날 것 같아. 자. 4ax 세제곱. 자, 이번에 x에 붙었다. 세제곱. 알겠지? 아까는 a의 세제곱 붙었고 지금은 x의 세제곱 붙은 거야. 그럼 나 뭐부터 해? a가 양수래. 그 정도는 알려줬잖아. 그치? 미분부터 해. 그럼 얘가 4ax 제곱으로 뽑혀나오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생각 좀 해보자. 얘는 최고차항 양수인 거 알아.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면 0에서 3에서. 그러니까 0에서는 이렇게. 제 유튜브는 그러면 4, 0, 3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문제의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 1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3차 함수 규칙을 4차 함수 규칙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럴 때 편하다는 거야. 3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4라는 지점인 걸 쉽게 눈에 볼 수 있다. 근데 1은 어디 있겠어? 어딘지 몰라도 여기쯤 있을 거야. 네.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누구야? 4를 쳐넣었을 때. 최소값은 누구를 쳐넣었을 때? 3을 쳐넣었을 때. 뭐 하면 돼? 그때 최대 최소가 둘 다 나왔잖아. 계산. 맞아요? 대입해가지고 다 넣었을 때 얼마나 된다고? 얘가 3이 돼야 된다. 얘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두 개 또 연립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결론. 자, 5단원, 6단원은 사실 원래 한 개의 단원으로 봐도 돼. 사실상 원래는 한 개의 단원으로 봐도 돼. 왜? 그래프를 그려야 최대 최소가 나와. 사실은. 근데 그 그래프를 이제 분석하려는 방법이 증가 감소도 있고 극대극소도 있었기 때문에 파트를 나눴던 거야. 그리고 원래 최대 최소는 뒤에 있는 그 활용 문제가 여러분의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문제들이야. 거기 있는 것들이. 다행히 모의고사는 그런 유형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어떤 문제가 더 많겠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래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풀어보시죠.